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0월 19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삭발, 시국선언 이런 것이 옛날에 독재 시절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놀랍게도 지금 그 말은 마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대를 독재 시절이라고 믿는 그분들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맞고요. 예.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을 했는데 그분들 지금 삭발하고 시국선언하고 또 독재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의 심리는 뭐냐 하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동원해가지고 사법혁명을 일으킨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가지고 뭔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사회주의 혁명 세력들이 북한 김정은하고 손을 잡고 지금 이 나라를 적화하려고 하고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넘기려고 한다라는 위기감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사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우리는 공감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헛것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환청을 흘리고 그래서 보통 이 환각, 환청 이런 정세들이 있으면 대개 정신과에 가면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많이 하는데 조현병이라고 진단받기는 그렇고 뭔가 그럴듯하고 또 대단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마치 삭발을 하고 옛날에는 단지 단열을 해가지고 혈서를 쓰고 이러는데 이런 행동이 일어나면 본인이 과대망상적인 행동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걸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은 뉴스에서나 나오고 태극기를 들고 나왔으면 그거는 치매와 가까운 조현병 정세로 진단받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자기 합리화 기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왜 검사와의 대화를 합니까?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뭔가 본인이 개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검사와의 대화는 되게 누가 했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검사와의 대화를 한 최초의 분일 거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를 하고 나서 검사스럽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국민들에게 가장 잘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검사스럽다가 아니라 조국스럽다라는 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걸 또 비밀로 하고 또 진짜 막일하는 검찰 조직에서 가장 막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막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형사부 검사들이거든요. 가장 깡깨 마치 땅벌처럼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마치 검찰 개혁을 하는 준비하는 것처럼 쇼를 했는데 그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임무를 맡고 있지만은 본인이 정작 해야 되는 검찰 개혁이 뭔지 아직 감도 못 잡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단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요즘 위안부 관련된 발언이 뉴스에 나오는 이 심리는 뭔가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이 패거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패거리 싸움은 친일 또는 반일 또는 적폐
기득권 세력, 반적폐, 반기득권 세력의 싸움을 어떤 정당성과 명분으로 서로 상대방을 욕할 것인가, 상대방을 공격할 것인가라는 두 집단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와중에서도 그래도 저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요? 하는 개인적인 사연을 보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교수 이야기하니까 대학원에서 이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 논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어떻게 하면 올해 논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분 휴먼 성향의 분인데, 휴먼 성향인데 트러스트가 상당히 높으면서 상당히 본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현실적으로 뭔가 좀 성과를 있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뭐 대학 교수 이야기를 나왔는데 대학 교수의 심리와 같이 연관시켜서 이분이 살 수 있는 대체 어떤 사연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서울대를 나왔고 동대학원 석사 수료 후 여러 가지 삽질을 하다가 현재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의 4년차 직장인입니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공공기관 다니고 있다면 뭐 별로 그렇게 썩 잘 나가는 상황이 아닌데 대학원을 또 수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30대 초반인데 대학원을 수료한 4년차 직장인이다. 본인이 2018년에 WPA 검사를 했더니 휴먼 아이디얼인데다가 트러스트 만빵 높고 상당히 본인이 일하는 데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프로파일이에요. 그런데 2019년에는 휴먼 리얼 릴레이션 그러면서 트러스트가 있는 그런 프로파일이에요.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체 이런 프로파일 가진 분은 대체 뭐를 자기 고민으로 삼고 있는지. 서울대를 나왔고 석사 졸업을 하고자 올해 여름 종심을 봤는데 떨어져 매우 속상합니다. 올해 말에 있는 2차 종심에는 꼭 통과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종심에서 왜 떨어졌는지 저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논문의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석사에서 종심에서 떨어졌다는 건 논문의 완성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직장 다니며 있으면서 석사 종심 보는데 서울대 교수들이 떨어뜨렸다는 거는 너무 대충 하려고 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논문 쓰는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했고 그러면서 2, 3년 동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통계 분석도 서툴고 결국 통계학과 대학원생에게 도움까지 받았는데 일정이 빠듯해서 정작 지도교수, 심사 교수님의 조언도 미리 구하지 못하고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는 하지만 통과는 하던데 저는 통과를 못해 정말 속상하고 우울합니다. 지난 종심 준비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는 미리 원고를 완성하여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심사 전에 반영하여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통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놓친 핵심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또 삽질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일과 논문을 병행해서가 아니라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큰맘 먹고 논문 컨설팅도 신청을 했는데 통계 분석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제가 결정하고 제가 쓰는 것이어서 원하는 만큼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공공기관은 서울대에 나온 제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평생을 일한다고 생각하면 승진을 초고속으로 해 높이 올라간다 해도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사무관 교수와 같은 더 번듯한 커리어를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성, 에센스, 끈기, 열정, 집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시간, 돈, 에너지, 마음을 흥청망청 흘려보내는 제가 시시한 사람이 아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 보내주신 분 제가 상담을 할 필요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십니까? 네. 대체 무슨 석사지 끊기고 있네요. 남에게 의존해서 졸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신지 조심스럽게. 남에게 의존해서 졸업하려고 합니다. 이분 석사 종심에서 떨어진 이유
네, 남에게 의존해서 졸업하려고 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사실 논문 컨설팅에 기대가지고 거의 대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본인이 논문을 쓰려고 했으니까 교수가 그것만은 안 된다 해서 중심에 서울대 교수들은 그런 인간은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왜 졸업하느냐? 경력직 사무관 자격이나 교수되는 커리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석사 논문을 졸업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교수가 사실은 중심은 석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넘깁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논문 쓰고 또 넘겨달라고 하니까 교수가 상당히 뻔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 중심 안 시킨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마음 없이 진짜 본인이 이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쇼, 사실은 휴머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전에하고 별 차이 없이 넘어갑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으로서 자기가 공공기관 넌 너무 참 이 쪽팔리고 번듯한 커리어를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본인 참 잘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석사를 받든 박사를 받든 바뀌기 힘듭니다. 네, 이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별거 없는 거를 잘 보여주네요. 예, 맞습니다. 그걸 진짜 잘 보여주는 대표적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 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서울대 나온 거 외에는 내세울 게 없고 시시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자신의 삶에서 진짜 행복을 바라지만 정작 그 행복이라는 건 남들에게 폼 잡는 거 외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분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자기는 서울대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사람들 속에서 진짜 뭘 하면서 자기가 발전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이분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